교수님께서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선호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된 사례들을 접한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시는지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 그리고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고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사에서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는 당시부터 의석 배분 방식이 전혀 비례적이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전혀 비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총선을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 역시 비례성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준연동 비례대표제라고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거죠. 또한 과거 비례대표 다시 말해서 전국구 후보가 되려면 수억 내지 수십억이 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돌았죠. 공천 장사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일 겁니다. 비례대표제가 변질된 건 깜깜이 공천, 밀실 공천 탓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앞에서 본 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62.8%에 이른 것도 그 점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발탁된 이유나 또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당내 정치에 휩쓸려서 국민보다는 자신을 발탁해준 세력, 정당 지도부에 맹종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적어도 국민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거수기 역할, 당내 권력 게임, 종종 극한 대립으로 치닫곤 했던 대여 대야 투쟁에 동원되는 일종의 사병처럼 이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날치기 입법이라든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 차원에서 옷옷을 벗어던지며 돌격대를 자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가에 나도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에게 가장 간절한 꿈은 지역구 공천을 받는 것이라고요. 지역구 공천을 최대 목표로 띄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잘 보여야 하고 허드렛 일도 마냥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신에 반하는 일을 요구받더라도 탈당하면 곧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지시에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고 실망하거나 불신,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만 일삼는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뿌리 깊은 정치 불신까지 더해져서 결국 비례대표제는 그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특권의 상징으로 또는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례대표제가 문제인가요? 얼마 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4월 14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 비례대표제가 잘못 운영됐다며 심지어 없애자고 하는데 팔에 종기가 났다고 팔을 자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 안정의석을 확보하려고 꼼수로 도입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름 순기능도 없지 않았죠. 각 당 지도부에게 지역구 선거운동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국 선거 판세를 정말 힘있게 이끌 수 있도록 총사령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점도 있었고요.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이나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들을 발탁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 중에서도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 적지 않았던 것도 비례대표제의 그 장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물론이고 이회창 총재, 김종필 총재 등이 전국구 또는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인 2표 정당 명부제를 채택한 2004년 17대 총선부터는 여성을 홀수 번호에 배치하고 남성을 짝수 번호에 배치한 덕택에 여성이 정치권에 진입하거나 유력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례대표제의 순기능이나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2016년 5월 26일에 공직선거법 18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의 보충 의견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 비례대표제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거를 두고 투표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이념을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다원화돼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정정당당하게 맞붙어서 승자를 가리고 패자는 쓸쓸히 사라지는 결투 게임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선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낙선 후보에게 표를 던진 수많은 사람들의 민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 몇십 표, 박빙의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승자만이 모든 걸 독식하는 현재의 체제에서 승자가 누리는 그 열매는 너무나 크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패자는 소리 없이 퇴장하게 되고 그 패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민의는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비례대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의 대안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확대 방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